여사친, 병원에 나랑 한 약속까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엔 나밖에 없어. 근데 그런 건 아닐걸. 나 없어도 이 사람은 잘 살아요. 내가 나 사가냐고 지금. 남자는 좋아하면 일단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건데, 남자들은 나이 들어도 더 어린 여자만 찾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을 거면 시작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당장 헤어지세요. 그냥 당장. 그리즐리 상담가센터 아자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로 돌아왔는데 잘 쉬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카랑 두쫑쿠 만들기도 했고, 하지만 제 본업은 거의 연애 상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연애 상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하하하. 저도 너무 뿌듯한 공연이 아니었나. 오늘 소개할 OOTD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드해피. 매드해피 브랜드 옷이 한 거의 10개 정도 있는데 디테일이 바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3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잠수 이별과 환승 이별을 동시에 당했어요. 알바 때문에 바쁘다던 남친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게 너무 어렵고 다시 연애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사연부터 빡세네요. 잠수 이별이나 환승 이별을 당해보신 분들은 진짜 알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약간 트라우마처럼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이게 엄청 큰 상처란 말이에요. 사연자의 제 남자친구분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사연자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너무너무 안 좋은 케이스를 운이 좋지 않게 만나신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사람을 오래 봐라. 저는 정말 오래 보는 편이거든요. 보통 썸의 기간이 한두 달이라고 치면 저는 거짓말 아니라 한 6개월? 까지도 사람을 봐요. 물론 그 전에 본인이 지쳐서 떠나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너무 운이 안 좋은 케이스라 모든 사람들이 이럴 거라는 생각은 최대한 안 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썸은 자주 타지만 연애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썸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정말 좋아하는 건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연애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건지 헷갈려요. 과연 저도 제대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썸은 길어질수록 상대의 단점이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지 않는 건지, 이 단점까지 내가 커버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단점마저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썸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썸을 타면서 그런 고민이 드는 거는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고민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단점이 정말 내가 이 관계를 이어가는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은 생각보다 이 단점은 나에게 너무 큰 문제가 되겠는데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썸을 타는 거예요. 그냥 너 좋고 너도 나 좋아 해서 관계를 시작하는 거는 명분은 좋아요. 그런 단계를 그냥 빨리 뛰어넘고 우리가 만나면서 알아보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랬을 때 정말 좋은 결과값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썸을 오래 타라고 말씀드리고, 연애를 무겁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얻는 그 행복과 기쁨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가볍게 생각해. 더 무겁게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연애예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 때 상대방도 더 마음을 열 거야. 사귀면서 알아가면 되지 하는 것들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을 많이 오래 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 3년째 찐친으로 지내던 남사친에게 수능 이후 설레는 순간들이 생기면서 마음이 커졌어요. 서로 다정한 행동과 연락이 이어졌지만 재수와 타 지역 진학이라는 현실적인 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남사친으로 지내던 친구한테 지금 좀 설레임이 생긴 거잖아.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온다 이거잖아. 하하하. 개인적으로는 이 남사친과 사귀는 걸 반대합니다.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돼. 그런 거면은 이게 핑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수와 타지역 진학 정도는 사실 좋은 감정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남자는 좋아하면 일단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건데, 그런 고민이 돼가지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라면 굳이 내 꽃다운 청춘을 이 남사친에게 바칠 필요가 있나. 나중에 되면 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핑계로 이런 상황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서로 다정한 행동과 연락이 이어졌으면 썸은 맞는데, 그냥 이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는 걸 추천해요. 만약에 이 상황이 어떠한 것들 때문에라도 본인들의 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고 멈춰 있다면 그것은 현실에 대한 도피일 뿐이다. 내가 나사 가냐고 지금. 내가 우주로 가는 거 아니잖아. 한국이잖아. KTX면 다 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첫사랑이 장거리였어요. 그 친구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알바해서 모은 돈을 다 기차값으로 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기 전날에도 올라가서 그 친구 잠깐 보고 내려올 정도로 6개월쯤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한 6개월 정도를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맨날 영상통화를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걸로 하면서 제가 기다렸어요. 부산과 미국이었어요. 부산과 서울이 아니라 부산과 미국. 물론 제가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저는 진짜 마음이 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 부산과 해봤자 서울, 서울과 대전, 대전과 대구. 저는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절대적으로 관계를 꼭 이어나갈 필요는 없다. 그 남자가 이 상황을 잠깐 멈춘 거라면 본인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다른 거에 전념하시는 게 낫지 않나. 자,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들인데요. 요즘 연애가 결혼까지 잘 안 가는 건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어린 여자만 찾고 여성들은 또래 남자를 만나기 점점 어려워져요. 결국 원하는 조건과 현실이 안 맞아서 연애도 결혼도 못 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남자들은 나이 들어도 더 어린 여자만 찾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20대 연애와 30대 연애는 확실히 달라요. 솔직히 20대 때는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게 조금 더 명확하고 어떤 가정을 이룰지 현실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뭐 관계를 시작 자체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귀는 걸 안 하고 그냥 썸만 타고 뭐 할 건 다 하고 그냥 거기서 종료.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조금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근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죠. 책임지지 않을 거면 시작하지 마세요. 제발. 나중에는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도 봐야 되고 현실이 안 맞아서 연애도 결혼도 못 가는 이 상황들이 반복되는 게 30대의 연애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튼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사연입니다. 절대적으로 풀릴 수 없는 사연이 있네요. 남친이 오래된 여사친이 있는데 데이트 중에도 계속 통화하고 약속보다 여사친을 더 우선하더라고요. 병원 데려다 주느라 저랑의 약속까지 바뀐 걸 보고 정이 확 떨어졌어요. 미친놈이네. 근데 남친은 자기가 맞고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남친이 미친놈이에요. 일단 누군가를 예민하게 만드는 거는 보통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민하거든요.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누구나 예민한 포인트들이 다 각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야. 여사친 병원을 데려다 준다고 나랑 한 약속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엔 나밖에 없어. 그러면 전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닐걸. 나 없어도 이 사람은 잘 살아요. 근데 그걸 굳이 내 여자친구와의 약속까지 바꿔가면서 그래야 돼? 미친놈아? 저는 남사친, 여사친 완전 있다 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우선순위는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를 병원 데려다 주느라 약속까지 변경한 거는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이해해주면 고마운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여사친이잖아. 당장 헤어지세요. 그냥 당장. 지금 제가 손 떠는 이 속도만큼 빨리 헤어지세요. 남자친구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급하게 먹는 습관이 계속 신경 쓰여요. 계절도 좀 안 맞고 제 음식까지 바로 가져가 먹는 행동이 거슬렸어요. 좋은 사람이라 참고 넘어가야지 불편하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이 소리를 내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 고쳐져. 이게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 저는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내가 이걸 같이 먹다가 이것도 먹을 수 있고 먹고 뭐 얘기도 하다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 그냥 벌써 재수 없었죠 지금. 이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진짜 식사 예절 안 맞으면 정말 피곤해요. 왜냐면 계속 같이 밥 먹어야 되잖아. 결혼해서도 아이랑도 밥을 계속 먹어야 돼. 근데 너무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근데 그게 안 맞다? 이건 빨리 조율해서 빨리 맞춰야 돼요. 남자친구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느낌이라 계속 서운해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같은 말도 제가 먼저 말해야 해요. 짜증나는데도 너무 좋아해서 못 헤어지겠다. 정신 차리는 말이나 덜 좋아하는 방법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이 사연자분은 저한테 혼 좀 나야겠어요. 상대방에게 사랑의 크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더 좋아하면 내가 더 좋아하는 거야. 물론 서운할 수 있지. 서운할 수 있어도 이 사람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표현을 안 하는 거에 이미 알고 사귀었을 거 아니야. 원래 너무나도 표현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표현을 하지 않나? 그러면은 말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가 먼저 말해야 되는 게 왜?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이게 무슨 헤어질 일까지 가요.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빨리 헤어지는 거야. 뭐 하나라도 조금 안 맞으면 헤어질 생각부터 하고 관계를 끝낼 생각부터 하고 그러면 안 돼. 결혼 얘기까지 나온 사이인데 데이트 비용 반반 문제로 고민 중이에요. 저는 좋아하면 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반반이라는 말이 정이 없어 보여요. 남자친구는 같이 쓰는 게 공평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사람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의 글씨가 뭐냐면 좋아하면 더 쓰는 게 맞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 더 쓰는 게 맞다고 하면 저는 너무나도 동의를 해요. 남녀를 떠나서. 근데 좋아하면 더 쓰는 게 맞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 뇌에서 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너무 막 무조건적으로 야 반반하자. 26,400원 나왔는데 13,200원씩 내자. 이건 나도 정 없다고 생각해. 너무 정이 없어. 저는 조금 더 능력이 나은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제 여자친구가 5,6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저는 제가 남자지만 조금 더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반대로 여자친구가 적게 번다면 제가 더 많이 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좋아하면 더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연자분은 격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저는 완전 반대. 썸 타는 사람이 있는데 만날 때는 너무 잘해줘요. 근데 평소에는 연락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제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확인하려고 물어보면 부담스럽다고 애매하게 말 돌리고요. 이거 그냥 어장인 걸까요? 아니면 원래 연락 스타일이 이런 걸까요? 부담스럽다고 애매하게 말을 돌리는 거는 조금 어장일 확률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관심의 척도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연락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했다 정도만 카톡을 하지 나중에 이제 저녁에 전화가 되거나 만약에 그날 전화가 안 되면 다음날 하거나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면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볼게.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하면 잘 맞춰지지 않을까.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디를 갔다거나 뭐를 먹는다거나 그런 것만 좀 남겨줄 수 있어? 하면 솔직히 그거 왜 못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부담스럽다면서 애매하게 말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뭐 어쩔래. 이거는 그냥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 정말 연락 문제라는 게 썸 탈 때 가장 이슈 중에 또 하나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해요. 10분에 한 번씩 카톡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좀 안 맞으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요. 오늘 이렇게 연애 상담을 해봤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전화를 많이 해서 상담 요청을 많이 하세요. 조금 저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댓글이나 메일이나 저희 그리즐리어카 센터 채널로 사연들 보내주시면 상담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위대한 사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찍고 있는 게 명절인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